동시에 우리 들어볼까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저기 예찬이랑 진욱이랑 다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저만 하게 돼서 제가 이 두 분의 분량까지 합쳐가지고 최대한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할 질문은 나눠드렸죠?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이거? 문제는 안 풀더라도 아니요. 이거 혹시 버리신 분? 7월 모의고사 때 이거 하나 버리고 가신 분? 저요. 예. 아까 버렸다는 분 더 있었는데 하여튼 이걸 버리신 분이 조금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제 기억에서 남는 지문이기도 하고 정답률이 제일 낮은 지문이기도 해서 갖고 왔고요. 자, 일단 여러분 그 신뢰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독서만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경력이 있고요. 지금 이번에 부모도 독서를 다 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성적표 까주세요. 네? 성적표 까세요. 제가 여기 말씀했다시피 문학이 좀 하자가 좀 있어가지고 성적 까기는 좀 부끄럽고요. 자, 여튼 일단은 제가 지금 독서를 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러 왔으니까 독서에 대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독서 어느 강사 들으시나요? 혹시 아무나? 우리 준상 씨. 고광수 선생님 정말. 인터넷 강사 있잖아. 예. 안 듣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어떤 분 듣나요 혹시? 저요? 혹시 이분인가요? 아니야. 아니에요. 혹시 이분 들으시는 분? 느낌 너무 안 들어요? 이분 들으시는 분? 이거 홍대병이었어. 3타로 가야죠. 혹시 이분 들으시는 분? 아무도 없나요? 좀. 그럼 혹시 이분 강의. 예, 이분 지금 가신 분인데 하여튼 여러분 이분 그 댓글 알바 하셔가지고 지금 구치소에서 하여튼 여러분 어떤 강사를 듣든지 간에 그 이분들이 공통점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무나 독서를 많이 했어요. 독서를 많이 했어요? 아니면은 우리 조성원 씨 국어를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 생각하세요?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썼어요. 잠깐만. 우리 진욱이는 그럼 국어를 못하나요? 원래 썼었죠. 하여튼 국어를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문제를 많이 풀어왔다. 뭐 그냥 공부를 잘한다. 그냥 머리가 좋다. 아니면 뭐 그냥 언어적 재능이 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예. 이게 제 생각에는 가장 커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재미를 들여서 그렇게 많이 독서를 해온 거를 이 고3 단기간에 따라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평생 살면서 쌓아온 그 독서의 양이. 그러면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해서 어떤 게 생겼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 그것도 있죠.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소리라서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제 쌤도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많은 텍스트를 어렸을 때부터 접해오면서 이 어휘력이라는 이 기저에 계속 깔리면서 발전을 해와요. 그 제가 듣는 그 한 69타 정도 되는 우리 심천호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학도 결국 어휘력이다. 근데 이거를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게 그냥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지문과 작품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달라져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는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국어는 뭔가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그냥 우리가 어정쩡하게 알고 있는 그런 뜻으로 문지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특히 문학에서는 그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되고 독서에서도 그렇게 빵꾸가 하나 생기는 순간 아까 우리 박세은 씨가 말씀하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런 게 계속 뽕뽕뽕 뚫리니까는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어휘력 좋아하시려면 이거 하면 됩니다. 그냥 독서나 이런 거 하실 때 옆에다 키고 아니면 뭐 모르는 단어만 체크해놓은 다음에 이거 다 찾아보시면 좋아요. 우리 이진 쌤이랑 수업하셨던 분들은 이거 알 텐데 이진 쌤이 수업하실 때마다 이거 항상 켜두시거든요. 항상 진짜 모르는 단어 조금만 나오면 이거 다 찾으시고. 그래서 그거 하면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글을 읽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좀 한 반 정도 갔는데 지쳐요. 막 힘들어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많이 안 해보면은 요즘 뭐 MZ 세대님 뭐 해가지고 막
글을 많이 안 읽고 영상 매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약간 이런 거에서 발현이 되는 게 좀만 읽으면 지쳐요. 그리고 다 읽더라도 뭔가 읽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 체력이 있어요. 이 체력을 또 높으면요. 어제 또 쌤이 말씀하신 거 좀 쌤도 좋아하고 저도 좀 맞다고 생각해서 왜냐면은 수능은 글의 퀄리티가 엄청 높아요. 평가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한정된 이 몇 문단 안 되는 이 텍스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되게 많아요. 근데 글만 읽는 것도 급급해서 체력이 낮아가지고 헐떡헐떡 읽는데 그것만 급한데 이 사이에도 의미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캐치를 못하고 글도 읽는데 급급하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런 거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체력을 높이려면 그러면은 어떻게?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제가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어휘력이랑 체력 이 두 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다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 이러잖아요. 뭐 인간사를 보면은 제가 1타강 사람들은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 뭐 구조도 괜히 김도윤이 저한테 맨날 말하는 건데 뭐 스킬이라도 어제 쌤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가 이렇게 하고 이거부터 읽고 저거부터 읽고 하면은 답이 보이고 근데 이게요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우리 국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한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지금 삼참수가 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삼참수의 이런 방정식 기본꼴도 몰라요. 그런데 뭘 하는 거냐면은 이런 걸 모르는데 자 이제 이런 비교 관계를 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분이 이걸 이해를 할까요? 삼참수를 모르는데 비교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휘력이랑 글을 읽는 이 체력과 뭐랄까요 몰입도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늘릴까요? 그냥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제 스승님께서 인강 스승님께서 많은 스승님들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마지막에 이 모의고사 복습법이 뭐냐면 우리가 그 답하고 그 채점 서비스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답 제가 틀린 것만 알고 그 문제의 답은 모르잖아요. 몇 번인지. 그러면 그 틀린 문제만 보고 다시 그걸 보는 거예요. 난 답을 모르는 상태로. 그래서 다시 내가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시 답을 고르고 다시 넣고 틀렸으면 또 하고. 그러니까 너 답을 알면은 그 답에 뇌가 고정이 돼가지고 다른 사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모의고사 볼 때 저희 이번에 구평도 보고 8월 25일에도 보는데 그거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강추드립니다. 이게 확실히 늘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여러분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질문하는 습관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이번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고 시간도 부족해서 죽겠는데 무슨 질문하러 앉아있냐 그냥 빨리빨리 풀지. 근데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게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이게 뭐냐면요. 근데 이게 또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등급 잘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등급도 잘 안 나오는 분들은 이게 부족하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요. 이게 오늘 할 질문인데요. 이걸 이렇게 읽어요. 읽다가 뭐지? 하고 다시 돌아와요 위로.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시간 보니까 10분 지나 있고 그럼 버려야 되겠네 하고 아니면 아예 안 풀든가 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뒤에 문학 풀든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그냥 글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그 이해를 계속 하려면은 질문을 하면 되거든요. 글을 읽으면서 추론을 계속 하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볼게요. 저희가. 이거는 이거 있잖아요. 질문했다가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이거 아마 모든 인강분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하셔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또 이 밑에 게 좀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 보면은 이 Z, dB, 뭐 데시벨이니 뭐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솔직히 차등 반사도 이런 것도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도 돼요. 그냥 이 차등 반사도랑 뭐 편파니 뭐 반사도니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머릿속에서 하면서 읽으면은 문제를 풀 때 그게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굳이 안 외우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외워지고 쓸데없는 건 안 외워지는 일석이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도 여러분 혹시 일주 치시는 분? 독서하시면서 독서하면서 막 이렇게 막 쭉쭉 그으면서 동그라미 치고 쭉쭉쭉 그으면서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네. 누가 그러나요? 저 그래요 저. 그래요? 또 다른 분 있나요? 저도 혹시 준상 씨 그렇게 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해요. 아 그렇게 하시는 우리 조성원 씨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밑줄을 치는 거에 의미를 두면서 하세요. 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왜 동그라미 치고 왜 세모를 치고 왜 밑줄 쳤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막 그래요. 그럼 그거는 이게 뭐냐면요. 그 우리 담요단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담요단. 예, 공부는 안 하고 인스타에다가 맨날 공부 인증글 올리고 막 그 공부 시간 자랑하고 이런 분들을 담요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부는 안 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꾸준한 건데 보여주기식으로 막 그런 사람들 담요단이라 그래요. 근데 또 커뮤니티에서 그분들을 까면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밑줄 치는 거. 이게 얼마나 안 좋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과목인데 아무 생각 없이 밑줄 치면 그거 다 시간 낭비예요.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 글을 이해하는데 할애해야 할 체력을 이상한 밑줄 긋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예외에만 밑줄을 긋거든요. 읽다가 약간 글의 맥락에서 벗어난다? 이런 거는 지문 그 선지에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꼭 밑줄을 치고 이게 어떤 거냐면 혹시 이게 좀 유명한 짤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인수분해 공식을 50번씩 이렇게 썼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게? 솔직히 때리고 싶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 예,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때리고 싶어요. 이러지 맙시다, 우리. 생각하면서 밑줄을 봅시다.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또 쌤이 권표 선생님께서 옛날에 또 세모랑 네모랑 그런 거를 하는 법을 알려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다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읽어봤어요? 좀 덥네요. 27도가 이거 왜 에어컨 왜 틀어놓은 자, 제가 어떻게 읽는지 보여드리고 여러분 혹시 그 뒤에 문제 옆에 봐봐요. 문제 번호 옆에 이게 어떤 수치일까요, 여러분? 예? 정답률, 그렇죠. 오답률을 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맞아야 돼요. 네. 정답률이 74.4%고요. 오답률이 지금 제가 맞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답률이에요. 네? 아닌가? 정답률이겠지. 오답률 맞아. 오답률 맞아. 진짜? 오답률 맞아요. 이거. 14분 74%. 네, 이거 오답률 맞아요. EBS에서 확인해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춘 사람이 몇 %야? 25.6%라는 소리예요. 이 문제를. 이 문제 틀린 분 계세요 혹시? 기억 안 날 수도 있겠는데. 자, 이거 보고 살짝 쇼크 먹었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정답률이 20% 중반대 이거여서? 네, 예, 이 문제를 한번 읽고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집중 호우나 여러분 호우 이분 아닙니다. 호우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호우. 호우하면 또 막 비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이런 것도 검색해보라고요. 그 검색해보면은 뭐 어떤 기상 상황에서 내리는 기상적인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애매하면은 한 번씩 다 찾아보면서 읽어보세요. 자, 여튼 예, 집중 호우나 우박, 폭설 등과 같은 기상 현상은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당연하죠. 강수량을 예측해서 피해 대비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 납득하면서 읽어요. 계속. 그렇지. 최근에는 이중 편파 레이더. 이거 딱 보고 뭔 생각? 뭔 소리지 이게? 도대체 이중은 알겠어. 편파가 뭔지 모르겠어. 레이더는 알겠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나중에 설명해주겠죠. 그러고 10분마다 강수 정보가 갱신되는 등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까지는 딱히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완전 꿀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게 진짜 꿀팁인데요. 다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정확히 아시는 분? 축자요. 예? 축자요. 그게 뭘까요? 우리 건우 씨 축자요. 축자적이 뭔 뜻일까요? 글을 좀 추격하는 거. 감이 오시는 분? 느낌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문을 읽다가 이 단어가 나왔어요. 축자적 해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 난생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앞뒤 보고 유치하는 느낌. 아니요, 그거는 다른 그거는 문맥으로 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축자적 해석이란 단어 자체를 축자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느낌을 가져요. 축이 어떤 축할 때 어떤 느낌이죠? 축? 압축? 약간 축적 압축? 그러니까 함유돼 있다, 압축이 돼 있다 이런 느낌이죠. 자가 약간 의미자 약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 글자 한자니까. 축자적 해석은 그럼 뭘까요? 의미가 압축돼 있는 거를 풀어서 해석하자 이거예요. 이거 방금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이중 편파 레이더도 여러분 이중이라는 단어 알죠? 뭔가 두 개가 있다. 편파가 뭘까요? 편파. 뭐 파동이 두 개가 있다?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편파적으로 어딘가에 치우친 것들이 하나하나 두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잡으면서 가면은 글을 읽을 때 낯설지가 않아요. 이미 앞에서 한 번씩 소개를 해줬던 내용들이라서 되게 부드럽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끊어서 한번 해석을 해봐. 한자는 어렸을 때뭐 구문 같은 거를 했으면 조금 더 좋은데 알면 좋으니까. 그래서 계속 가봅시다. 그렇다면 이중 편파 레이더는 어떻게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것일까? 이제부터 설명해 주려나 봐요. 기본적으로 기상 관측 레이더는 대기 중으로 송신된 전파, 송신이 뭐죠, 여러분? 보내는 거, 그렇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송신을 해서 강수 입자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면 수신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전파를 분석한 이후 여러 변수를 산출하여 강수 입자를 분석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보내서 왔는데 변수를 산출하게요. 변수를 왜 산출해야 되죠? 강수 입자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좀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변수를 산출해야 되는 이유는 달라져서 그래요. 예, 오는 거랑 가는 거랑 다르니까 뭔가 달라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수를 산출해야 되겠구나라고 납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요. 그러면 바로 다음에 그걸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이중편파 레이더 역시 이 원리를 이것도 말했네. 기본적으로 기상 관측 레이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상 관측 레이더랑 이중편파 레이더랑 다른 건가? 아니면 뭐 똑같은 건가? 아니면 함유되어 있는 건가? 어떤 일종인가? 이런 생각 쭉 하면서 읽어봐요. 근데 여기서 이중편파 레이더도 이 원리를 활용하는데 뭔가 다른가 봐요. 송신 보낸 거랑 받은 거랑 강도, 뭐 달라진 게 강도인가 봐요. 강도를 비교하는 값인 반사도를 통해 강수 입자의 대략적인 크기와 개수를 파악한다. 여기서 딱 읽고 이제 그냥 넘어가면은 중수. 이해를 못했으면 하수. 근데 약간 고수분들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했냐면은 반사도를 통해서 반사도가 강도인데 왜 반사도가 일단 강도일까요? 예? 뒤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충 생각해보면서 안 나와요. 그거 뒤에. 예. 정확한 이유라든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이거를 읽고 지나가면서 딱 몇 초도 안 가, 한 3초? 그렇게 했구나 하고 지나가면 그냥 밖에 설명을 안 해요. 이렇게. 여러분 왜 반사도 강도를 비교한 값이 왜 반사도일까요? 강도가 높을수록 반사가 더 많이 되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생각을 해요. 왜 딱 쳐서 얘가 반사가 당연히 많이 됐으면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거를 따지고 그럼 그렇게 해서 반사도랑 강도랑 관련이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이 크기와 개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크기가 크면 많이 반사되고 개수 많으면 많이 반사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하나 읽고 우린 지금 이 다음 문단 있죠.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이 예시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이 되고 이 문단에 대한 이해도 엄청나게 높아져.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으면. 다음 거 읽어볼게요. 이중편파 레이더가 송수신하는 전파는 지면과 수평인 방향으로 진동하는 수평 편파보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하나 봐요. 이렇게 이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 봐요. 이건 뭐 통합과학 정도 했으면은 머릿속에 연상이 되죠. 파동 이렇게 뜨는 게. 그렇고 하면서 뭐 단위로는 뭐 마신가 제품인지 데시벨 제품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이걸 사용한다. 그런데 이중편파 레이더의 산출 변수 뭐였지? 이러면 돼. 아까 산출 변수를 왜 산출 변수가 필요한지 다 이해하면서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중편파 레이더가
보내고 받는 것 중에 달라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반사도를 쓰겠구나. 근데 그 반사도를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것 중에 이렇게 되는 걸 쓰겠구나. 예. 그리고 단위 부피 1 모두 뭐 크기가 이거 아까 했잖아요. 다 생각해봤죠. 당연히 뭐 많으면 반사 많이 되고 그리고 크면 반사 많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강수입자가 작고 적으면 작고 크고 많으면 크고. 예. 이 수치를 굳이 할 필요 없는 게 그냥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강조해 주는 거네.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이런 뭐 1, 20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럼 이것만 와서 확인하면 돼요. 이것만, 이 수치만, 20이랑 1이란 수치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데 있죠. 그런데 뭔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새로운 얘기를 하나 보다. 우박의 경우 집중 호우와 크기 및 개수가 달라도 반사도가 같아서 구별하기 어려웠대요. 이건 또 왜 그럴까? 뭔가 반사도는 그냥 반사되는 양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뭘로 이루어져 있든지 반사가 똑같이만 되면은 그냥 똑같은 양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레이더의 그 목적이 뭐겠어요? 아까 맨 처음에 뭐 재난 같은 걸 방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얘가 뭔지도 모르고 많다는 것만 알면은 뭔 쓸모가 있어요, 얘가. 뭐 그러니까 어렵겠구나.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하겠구나. 예.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건 뭐 어려운 거 딱히 없고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많은 거는 아는 방법을 알았어요. 반사도로 얘가 많고 적고를 알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 이제 크기와 모양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차등 반사도. 여러분 차등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요. 차 뺀다? 뭐 차이? 등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 차등 반사도를 활용할 수 있다까지만 읽고도 뭔가 빼겠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럼 뒤에 거가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읽으면서. 익숙한 글이랑 안 익숙한 글이랑 읽는 거는 그걸 처음 받아들일 때 그 농도가 달라요. 나 이걸 자주 하나. 네, 이렇게 자주 하나. 그래서 뭐 뒤에 차등 반사도란 수평 반사도에서 수직 반사도를 뺀 값으로 빼네. 뺀 거 맞네. 내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하면서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더 길면 양의 값을, 수직으로 더 길면 음의 값을 가지며 단위로는 뭐 팅커벨, 데시벨 모르겠고 사용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생각해봐요. 수평으로 여러분 중수랑 하수가 어떻게 하냐면은 수평 하면은 양 뭐 플러스 뭐 이렇게 옆에다 적어요. 막 이런 거를 아니면 뭐 혼자 풀면서 이런 걸 막 해요. 이거 왜 해요? 이런 걸 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쓸 시간에 이해를 더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읽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문제가 잘 풀린다니까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왜? 봐봐요. 수평에서 수직을 뺀대요. 수평에서 수직을 빼는데 수평은 더 길면은 양값을 가지는 게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나는데 이거. 봐봐요. 이거 길잖아요. 이거 짧잖아요. 긴 거에서 짧은 거니까 양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그런데 그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짧고 이거 기니까 는이 돼요. 이걸 딱 생각하면은 길면 양, 짧으면 은. 오케이. 됐어요. 다음. 예를 들어 이제 좀 설명을 해주겠나 보네. 강수 입자가 큰 집중 호우면은 낙하할 때 받는 공기저항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된다는 소리겠죠. 눌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 2대10을 뭔지 모르는데 양수네 일단. 오케이. 그리고 얼음으로 구성되면은 얘가 작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얼음인데.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생각했네. 우박은. 그러면은 거기까지 딱 읽고 그럼 펴지지 않겠네. 그럼 0인가? 0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또 나오고 생각한 게 나오고 이런다니까요. 이러면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를 이용하면은 뭐 호우랑 우박의 반사도 값이 비슷해도 구별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런데 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좀 돼서 읽으면은 이 글이 어떤 구조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측정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값을 사용하면은 그걸 측정을 못해. 그러니까 새로운 게 필요하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를 또 하고 강수 입자가 작으면은 공기저항을 받지 않아서 이거 물리 배우신 분들은 약간 감이 올 수도 있는데 물리 못해도 그냥 대충 감이 오죠. 엄청 조그마하면은 얘가 받는 공기도 적으니까 안 찝어낼 거 아니에요. 좀 큰 거는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느낌이 약간 오잖아요. 굳이 이런 거는 자세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작은 것도 0이다. 그러면은 또 얘랑 구분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구별하려면은 반사도랑 또 차등 반사도랑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거 읽고 얘가
반사도랑 차등 반사도를 고려하는 거 알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알려줘요. 다른 얘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한편 비나 우박과 같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 이건 뭐 이거 알아서 검색을 해보든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 소리고, 한편 비나 우박과 같은 강수 입자의 종류와 강수 입자의 크기를 아는 것만으로는 단위 부피당 강수 입자 개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네? 혹시 이거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든 사람 없어요? 이상하다. 아니 한계가 있다며 정확히 추정하면 돼. 근데 아까 한계 있어요. 단위 부피당 강수 입자 개수를 추정하는 게 뭐였죠?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거 반사도였잖아요. 근데 한계가 갑자기 있대요. 아니 반사도를 하면 되지 왜 한계가 있어? 왜일까요? 반사도를 하면은 크기랑 이거를 반사도는 얘가 입자 개수, 부피당 입자 개수,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님들 좀 생각해봐요. 뭐. 아니 애초에 대량적인 걸 파악하는 거잖아. 반사도가 지문에 나와 있어요. 대략적인 크기와 개수를 파악한다. 그럼 크기는 대략적으로 있었지. 근데 저 정확히 추정해야 된다잖아. 아니 지금 구하는 거. 얘가 크기랑 개수랑 비례해서 커진다 했잖아요. 아까. 아까 처음으로 돌아보면은 다 기억난다. 네, 문학은 그거가 훨씬 잘해요. 검증할 수가 없어. 여기 그 강수 입자에 크기랑 개수랑 비례해서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큰 게 몇 개만 있느니 아니면은 개수가 많느니 그 둘 중에 하나만 커져도 반사도는 그게 크면 하나만 큰 건지 둘 다 큰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읽을 때 저는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읽었었어요. 약간 이상한데 해가지고 하여튼간 그래서 이번에는 차등 위상차예요. 아까 차등 반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등 위상차는 그럼 위상을 똑같이 이거랑 이거랑 빼겠네 이런 느낌 가지고 이런 변수를 통해서 얻는다. 부딪히면은 속도가 달라진대요. 왜? 당연히 달라지겠죠.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달라지겠네. 오케이. 그리고 위상도 달라진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능에서 요구하는 배경 지식이 딱 중학교 거까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디 평가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을 거예요. 저 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중학교에 제가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위상 나오죠. 하동하면서 안 나오나? 네, 아마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정도는 알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질문이 수능 특강 독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몰라도 돼요. 위상하면 뭐가 생각나요? 위치?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부딪히니까 속도가 달라지니까 위치, 뭐 파동 이렇게 생각했으니까는 달라지겠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속도가 달라진다, 위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프로그램 된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꼬여요 나중에 가서. 이거는 교육청 지문이라서 되게 뭐랄까 꼬여도 좀 단순하게 꼬여 있는데 평가원은 되게 아름답게 꼬아놨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수능 칠 때 더 큰일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고 그렇게 해서 뭐 두 편파의 위상이 달라지는데. 근데 누적한, 그러니까 뭐 누적이 되나 봐요. 왜 누적이 되는지는 도저히 추론을 할 수 없으니까 누적이 된다. 차등 위상차다. 단위가 오케이. 그래서 수평에서 수직을 뺀대요. 이것도 또 그래서 수평에서 수직 빼면은 이거랑 똑같네. 그래서 단면 지름이 길어질수록 양의 값을 가진다. 수직으로 더 길면은 음의 값을 가진다. 아까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냥 오케이 하고 한 10초 정도 싹 읽고 바로 지나가고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근데 마지막에 누적이 된다며 아까. 그러니까 강수 입자가 없는 데서도 0이 아닌 값이 산출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읽고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또 우리가 이 차등 위상차랑 비차등 위상차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 위에 노란색 개수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0이 아닌 값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근데 이건 뭔 소리야? 없는데도 막 값이 있다면은 우리는 개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개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개수가 있대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그러니까 또 뭔가를 소개를 해주겠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 또 바로 소개를 해줘요. 변화율을 나타내는 값을 뭐 비차등 위상차라고 한다. 그리고 이 밑에서 그냥 간단한 계산을 좀 풀어서 설명하는 거라서 5km 떨어진 데 0이고 10km 떨어진 데가 10이면은 뭐 5에서 10 동안 10이 변했으니까 그걸 나눈다. 위에서 변화율을 했으니까 나누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이렇게 해서 왜 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죠. 왜인지는 뭔가 생략이 된 것 같잖아요 중간에 정보가. 근데 또 이렇게 생략이 된 정보는 안 물어봐요. 이거는 막 추론 그런 사고력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문단 안에서 주어진 것들로는 추론한 거는 그거를 추론해서 이해가 돼서 도움이 되면은 더 빨리 풀리게 하는데 이렇게 아예 명시가 안 된 정보들은 굳이 우리가 흥분해서 추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문제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삽질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적당히. 예. 그래서 이러면 차등 위상차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0이 아닌 게 나오는데 비차등 위상차를 쓰면은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돼가지고 0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눈이 녹아서 눈과 비가 함께 내리는 경우처럼 뭐가 짬뽕이 돼 있으면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당연한 거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교차 상관 계수를 말했대요. 이거는 수직 평파와 수직평 평파 신호의 유사도로 솔직히 여기서도 수평 평파랑 수직 평파 신호의 유사도가 높으면은 왜 이게 뭐 1로 가까워지고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뭐 그렇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비슷한 게 많으면 높고 비슷한 게 적으면 작다 하는 거죠. 비슷한 게 많으면은 더 비슷해요 하고 수치가 크게 나오고 뭐 덜 비슷해요 하고 수치가 작게 나오고 그냥 그 얘기를 여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교차 계수, 교차 상관 계수 비슷한 정도를 알려주는 지수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 왜 정답률이 20%대가 나온지 이해가 안 되는 24번을 한번 이것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1번 기상 관측 레이더는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창출하는 이거는 당연히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이 최준상 씨 이건 왜 틀렸을까요? 네? 이거 설명할 수 있으신 분?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요. 앞뒤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뀐 거죠? 1번은? 전파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변수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변수를 산출 아닙니다. 기상 같은 에?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틀린 이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 그러니까 전파의 강도를 네. 비교하기 위해 여러 변수 산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러네. 비교해서 여러 변수 산출. 네, 폴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솔직히 일단은 저는 어떻게 했냐? 강도를 비교. 그러면 아까 강도 비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사도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강도를 비교하려고 산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문장에서 그냥 다 틀렸어요. 순서도 바뀌었고 여러 변수도 아니고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산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자마자 오케이 컷. 자 2번 이중편파 레이더가 송신하는 전파의 강도는 관측 범위 내에 존재하는 이거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수신하는 거. 그쵸. 받는 건데 아니, 보내는 게 도대체 똑같은 걸 보내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고 싶어서 보내는 건데 달라지는 거에 맞춰가지고 다른 걸 보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다음 3번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 강수 있잖아요. 낙하하면서 퍼져가지고 구형으로 이거 왜 틀렸죠? 이 현준 씨 순수한 얼음으로 된 게 퍼져가지고 구형으로 인식한대요.
퍼지는데요. 예, 안 퍼진다고 아까 말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음인데 퍼져요. 얘가 떨어지면서 그럼 다 깨지겠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퍼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질문. 4번 이중 편파 레이더는 모든 산출 변수를 구할 때 수직 편파를 이용함으로 정확한 기상 관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정말 집중하면서 읽었으면 수직이 아니라 수평인 게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잘 모르고 그냥 수직이든 수평이든 그 둘 중 하나 해서 했겠구나 하고 읽어와서 이 지문을 딱 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확신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수직인지 수평인지 모르겠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뭔가 그 둘 중 하나였는데 라는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그냥 뒤에 가서 그 딱 한 단어만 찾고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 강조하시면 이해하면서 읽어야 이런 게 가능하다. 오케이? 알겠죠? 그리고 5번은 예, 관측 범위 내 두 종류 이상의 공무수익자와 혼재할 경우 교차 상관 계수 아까 뭐였죠? 그냥 아까 가서 바로 읽고 얘가 비슷하면 놓고 근데 비슷한 걸 놓고 비슷한 거가 더 낫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종류를 판별해요? 나랑 성원이랑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이건 좀 위험한 저랑 이 책상이랑 유사도가 예를 들어서 5%예요. 그러면은 5%만큼 비슷합니다 가지고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닌 건데 저는 이게 왜 아직도 정답률이 21%인지 25%인지 이해가 안 돼.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얘네들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정답률이 제일 난리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요점은 세 가지 어휘력 항상 표준 국어 대사전 키고 공부하시고 두 번째는 체력 높이시고 오랫동안 푸시는 거 실무 많이 풀면 그게 단련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질문하면서 읽어요. 납득하면서 스스로 납득하면서. 네. 예, 이거 세 개만 지키시면서 읽으면 국어 1등급, 독서 1등급, 독서는 다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까요? 7번? 17번 말고 그쪽 저기 왼쪽